제가 수소하고 산소가 원래 이게 브라운가스가 2대 1이거든요. 브라운가스는 매우 굉장히 고온 상태를 만들어내서 차세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운가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수소하고 산소를 그 비율을 그렇게 2대 1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수소, 산소를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이렇게 많아도 괜찮고 산소 양이 많을수록 그렇죠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그 비행체 엔진이나 그 배에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그 땅에서 자동차나 또 다른 그 군사적인 장비로 사용할 때도 수소, 산소 플러스 압축 공기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 석유 추출 방법, 석유 정제 방법에서도 고온 고압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거기다 기존에 수소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산소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주고 폭발성을 좀 막기 위하고 또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활성력,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분자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산화탄소에서 있고 그래서 수소, 산소 그것 때문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뭐 이산화탄소만을 단독으로 넣거나 산소, 이산화탄소만 넣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석유를 정제를 한다. 그다음에 오일 샌드도 가능하고 이런 석유 정제 방식은 제기술 구조입니다. 고온고압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방법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에서도 이렇게 고온고압의 상태를 터지지는 않게 하면서도 터지지 않게 하는 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하는 방법인데 이산화탄소 단독으로만 넣어도 분자 운동이 활성화돼 가지고 불순물 정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는 이제 비단 그 철을 각종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만이 아니라 고무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또 플라스틱이나 불순물 제거하는 기타 실에 합성소며 실 만들 때도 천로 만들 때도 그런 데도 작업이 들어가고 기타 다른 데도 들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시면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석유 정제 같은 데는 수소, 산소를 집어넣거나 그것이 위험하다고 봤을 때는 용광로 같은 데는 그냥 이산화탄소나 산소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산화탄소만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일단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불순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석유 정제 방법이나 용광로에서도 이런 불순물 제거 방법을 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수소산소 수소산소를 어떤 그 물에서 전기분해 방법을 통해서 할 때 전기분해와 열분해를 동시에 하려면 전파를 쏘는 수밖에 없다.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듯이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중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섞어도 되고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물이 깊이가 있다. 상중하로 동시에 그것을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쏘는 방식. 이건 전자레인지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물이 동시에 팔팔팔 끓게 되고요. 전기를 흘려주는 거니까 전기 분해법이면서 열 분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산소 추출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또 어떤 장비 안에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그렇죠. 압축 공기를 좀 집어넣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고온고압의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데 여기 개방된 데서는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개방된 데서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좀 더 효과가 높으려면 적외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묶음을 동원해서 상중하로 같이 쏴줍니다. 그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과 적외선 파형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같이 동시에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물을 상중하로 해서 그러면 보다도 훨씬 더 고온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파를 쏘는 그 회전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십 줄기를 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이게 토네이도 방식처럼 해갖고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물이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만 하면은 수소산소 추출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런 방식은 비행체의 동력으로서 비행체의 추진 동력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부러 이렇게 열의 팽창을 만들어내 가지고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고라도 제가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행체 두 편에서 레이저 서로 그 구경이 틀린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고요. 돋보기 초점 방식 우리가 돋보기 보면 아주 미세하게 초점을 받았을 때 발화가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죠. 그거보다 약간 넓게 하면 그것은 좀 열이 아주 초점을 미세하게 맞췄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열이 형성되어서 공기 팽창을 만들어내거나 열의 팽창을 만들어내어서 뒤로 밀려는 뒤로 이렇게 비행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저 구경을 어떤 미세한 초점으로 맞출 때는 레이저 시각기가 되지만 레이저 공격기가 되지만 넓은 구경으로 서로 레이저를 갖다가 둥근 원이라고 합시다. 돋보기에서도 우리가 아주 미세한 초점으로 맞출 수 있고 초점을 좀 덜 맞추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 빛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비행체에 이렇게 서로 레이저 빛이 부딪혀 가지고 부딪혀 갖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의 광선 그런 그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강한 융합열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로 비행체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제 이론을 따라서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쓰거나 이렇게 레이저 광 시각기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도체 시각 장치에서도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광을 쏘게 되면 그것이 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웨이퍼를 가공한다 했을 때 기타 모두 레이저 영접기도 있고 레이저 가공기도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고요. 깊이도 조절하고 열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레이저 구경에 빛을 쏘는 숫자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그럼 그 전력이 각각 틀리게 들어가게 되고요. 레이저 구경 뭐 큰 빛도 나올 수 있고 작은 빛도 나올 수 있고 이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합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방식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초점 방식으로 들어가면 시각 장치가 되지만 약간 돋보기에서 약간 빛이 둥그렇게 아주 초점 방식으로는 불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둥그렇게 하면은 그 방식으로 하면 열만 소리 이렇게 레이저 빛이 붙여갖고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열의 팽창, 공기의 팽창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소 산소를 제가 1대 3, 이렇게 1대 4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불안가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제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행체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또는 지상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폭발하기가 쉽잖아요. 불안가스는. 그래서 같이 폭발하는 애들 뭐로 같이 붙여놓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다가 온도를 높여줘요. 온도를 왜 높여줄까요? 온도를 높여야지 완전 연소로 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소 산소를 쓸 분량만 딱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쪽으로 연료를 보내야 되겠죠. 보내고 거기서 중간에 수소 산소를 섞어줍니다. 섞어가지고 즉시 각 필요한 연소 기간에 보내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료 배분기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소 산소의 온도를 높여주고 그것을 산소의 양을 인위적으로 불안가스의 이론이 아닌 제 이론을 따라서 산소의 비율을 좀 높여주면 완전 연소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게 비행체 연료로서 연소실에서 태우면 뭐 다른 휘발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석유계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라늄 분말 또는 우라늄 액상 증기 또는 우라늄이나 어떤 플루토늄, 토륨 이런 것들을 분말이나 액상의 증기로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수소 산소를 가지고 석탄 발전하거나 이렇게 또는 다른 가스하고 섞어줘도 되잖아요. 그럼 수소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고온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이게 비행체 연소실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무겁잖아요. 블레이드가. 그래서 그럼 막 공기만 집어넣으면 될 게 아니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각 연소실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산소를 만약에 이렇게 연료의 기초로 삼았을 때는 수소 산소는 이미 공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가 조금만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면 비행체가 엄청나게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면 앞뒤 이렇게 연소실을 이론적으로 구 형태로 이렇게 비행체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앞에 연소실을
이런 식으로 구 형태로 비행체를 만들어주면 연소실을 앞, 뒤, 위, 아래도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철도 같은데도 철도 같은데도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움직일 수 있죠. 엔진은 양쪽에 달아놨기 때문에. 그다음 유튜브에서 봤는데 롤스로이스인가요? 리무진이었고 리무진의 앞뒤에다 엔진을 달아서 앞뒤로 움직이더라고요. 차도. 그래서 어디에서 불꽃을 내가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토치입니다. 토치고 부탄가스고 연료가 여기서 공급이 되고요. 얘는 불만 점화만 시켜주면 탑니다. 이 방식이 연소실을 의미하는 거.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요. 대신 여기 공기 흡입 장치가 있죠. 이게 이제 블레이드도 할 수도 있겠네. 이럴 때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점화 시켜주면 공기하고 이 부탄가스가 안에서 섞이면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붙여주죠. 점화를. 이 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섞어지면서 이쪽으로 공기하고 섞어지면서 여기서는 공기가 이렇게 여기 섞여지는 거죠. 여기 공기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요. 섞어지면서 여기서 공기하고 연료가 섞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이도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비행체를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불꽃 연소 열의 팽창이 비행체를 움직이는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면 비행체의 무게가 엄청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압축 공기를 대신 집어넣어주는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이거를 열차가 앞뒤로 있듯이 앞뒤에다가 이렇게 그 불꽃 연소를 해서 분사를 해주는 것을 앞뒤 위아래 놓으면 구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기존의 전투기는 안 되죠. 기존의 전투기는 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체로서 앞뒤 지금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도 이렇게 수직이 착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비행체 모양이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비행체 모양은 상관없는 거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3개 이론적으로 뒤에 3개 위에 3개 밑에 3개 놓으면은 이거 수직이 착륙할 때 수직이 착륙에 땅을 태워도 괜찮다면 그냥 여기서 분사를 열고 분사를 해서 곧바로 또 오면 되고 위에서 갔다가 다시 이게서 불꽃을 줄이고 이쪽을 갔다가 불꽃을 하면은 중간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불꽃을 갖다 내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불꽃이 이쪽으로 사방대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에서 수소산소다 그러면 뭐 그것을 연소실에서 섞어가지고 연료 배분기에 섞어가지고 연소실로 필요한 곳에 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안 쓰는 어떤 방향의 엔진은 그래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오프시키는 꺼버리는 거죠. 또는 추진하가 중간에 멈추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게 1개 정도 이렇게 2개 쓰던 걸 1개만 이렇게 써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그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거나 연료를 좀 줄여가지고 파워를 줄여. 뭐 이렇게 부탄가스 연료다 그러면 수소산소 연료다 그러면 연료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파워가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또 이 비행체가 움직이는 방식 중에는 공기 중에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쏘는 거죠. 압축 공기 두께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쏘는 두께 틀리기도 압축 여러 겹으로 쏴서 방어막 초공동으로처럼 방어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기 마찰로부터 비행체의 기체를 뜨거운 그 마찰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 그럼 이게 싼 금속으로도 대량 제작할 수 있는 게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압축 공기를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 착륙할 때 우리가 공기 부양정이 내뿜잖아요. 그것처럼 압축 공기를 밑에다 내뿜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압축 공기에 내뿜는 것을 따라서 거기다가 연무 우리가 어떻게 장갑차 같은 변천장 같은 연무 터뜨려서 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막 이렇게 연막 터뜨리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대기 중의 색깔과 비슷한 거를 갖다가 터뜨려 주면은 내뿜어 주면 연무가 형성되어서 자연적으로 은폐 효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앞뒤에다가 위아래에다 달아놓은 이 방식은 만약에 배 잠수정이다. 그럼 배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여기다 달아주고 여기다 달아주고 위에다 달아주고 아래다 달아주고 그렇죠. 위로 오르거나 떠오르거나 어뢰가 따고 왔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시키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어뢰가 밑으로 왔다 그러면 위로 떠올라 버리거나 위로 왔다 그러면 밑으로 딱 내려가거나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죠.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또 다른 뭐 어떤 연료 분사 방식이 됐든 잠수정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잠수정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것을 프로펠러 이렇게 드론처럼 만들어서 이게 프로펠러의 힘이 세면 파워만 뒷받침되면 배 밑으로 수중으로 갈아 놨다가 프로펠러를 다시 끄집어 놔 가지고 수면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약간 위그선처럼 수면을 치듯이 움직여도 되고 파워만 세면 이걸 들어올릴 만한 파워가 있으면 프로펠러 헬리콥터 프로펠러나 이렇게 프로펠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헬리콥터 큰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작은 거를 여러 개 만들 때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를 둘, 셋 하나의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는 고정되어서 그 축과 더불어 돌아가는 프로펠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양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잠수정 같은 데서 뒤로 이게 그 프로펠러를 물살을 내뿜고 갈 때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회전축이 돌아가면 여기 작은 프로펠러들이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로 달려 있어 가지고 돌아갈 때 물기를 노를 젓듯이 여기 이런 프로펠러 같이 이 축과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는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으면 훨씬 더 물기를 내뿜는 데 좋죠. 이런 잠수함에서나 잠수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배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식은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에 달하는 구조는 제기술입니다. 하나는 고정 프로펠러, 하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 회전축에 돌아갈 때 프로펠러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가령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 여기서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이게 회전을 하면서 물살을 이쪽으로 내뿜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살을 이쪽으로 내뿜는 여러 개의 회전축에 이런 프로펠러 구조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 프로펠러는 꼭 이렇게 기존의 어떤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안 생겨도 된다. 이런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안 생겨도 된다. 그리고 프로펠러 구조는 여기가 붙어갖고 여기가 좀 두툼해야 되고 프로펠러의 사이에 기존에 뭐 선풍기라든지 다른 프로펠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날개처럼 뼈대를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로 할 수 있습니다. 뼈대를 만들어줘서 뼈대 형태는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힘을 타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보다도 여기 힘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여기다 가로로도 쳐줘도 돼요. 조금. 그래서 세로만 한 게 아니라 가로로 쳐줘.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회전을 할 때 보다 강한 파워가 이런 프로펠러 사용하셔도 제기술입니다. 또 여기다가 작은 프로펠러를 여기 날개를 조금 달아주면 좀 더 많은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프로펠러 사용하셔도 제기술입니다. 이 프로펠러 여기 이 밑에 부분이 여기보다 이 밑에 부분이 좀 더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쪽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살짝 이쪽까지 전체를 안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구조라고 하면 이 프로펠러 회전편이 잘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뭐 환풍기 팬도 그렇고 뭐 쿨링 팬도 그렇고 모든 팬 돌아가는 데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어준다든지 뼈대 구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쪽 전체 이게 날개 부분을 이 밑부분을 좀 더 두텁게 만들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행체 같은데 내가 제 기술을 최대한 언급하려고 그래서 비행체 같은데 이 동체 밑날개 양쪽의 윙 부분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 뒤로 확 빠져나가는 구조. 그럼 이게 양력이 비행체를 갖다 들어올리는 양력이 형성되면서 이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자연 바람이 딱 들어왔다 확 들어나가니까 추진 구조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형태를 동체에다가 비행체 동체에다 붙여놓으면 양력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개를 붙여놓는 거죠. 작은 날개 같은 구조들을 바람이 딱 들어왔다 미끌거리면서 뒤로 확 내뿜으니까 추진 구조가. 그래서 동체 양 옆에 붙여놓거나 윙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연료를 되게 아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제 기술을 제가 많이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소 산소로 가가지고 수소산소 이렇게 비행체를 갖다가 이런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체. 그 다음에 수소산소를 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수소산소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게 된다. 여러 가지로. 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다. 수소산소를 연료를 각각 보관하고 섞는 비율을 수소 1, 산소 3 이렇게 해서 산소 비율을 좀 더 많이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회사별로 틀리겠죠. 만드는 회사별로 산소를 보다 많이.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준다. 온도를 높여주는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반 휘발유 기존의 내연기관차라 그러면 이게 항공유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존 휘발유가 있다. 그러면 휘발유로 자동차가 움직인다. 휘발유 산소 그다음에 그것을 섞어주는 공간이 온도를 높여주고 휘발유 온도 높여주고 산소 온도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소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 방식인 어떤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에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펠러스 연료를 적게 넣는데 많이 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석유 계통의 내연기관차에서 연료를 적게 넣어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때 파워를 좀 줄이면은 좀 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속도를 강중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선풍기력이자면 강중량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 프로펠러다 이론적으로 하면 현대 기아차에서 따라하셨던데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독일의 어떤 또 비행체 업체가 하시더니 제 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현대 기아차에서도 다 제 기술입니다. 석유로 여기 회전편을 이렇게 움직이는 비행기 프로펠러 움직이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전기로 프로펠러 움직이는 방식, 연료양을 통제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다른 회전을 줄 수 있고 이쪽은 연료를 적게 주고 이쪽 많이 준다는 걸 오른쪽으로 간다는, 왼쪽을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는, 이게 조향 장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가변 장치, 이렇게 가변을 갖고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해서 가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래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건 앞에도 둘 수도 있고 뒤에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가변식의 프로펠러 얘기인데 기술이 똑같이 현대기아차는 배터리를 갖다 격벽 시스템,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제안은 제가 현재 있는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시켜갖고 각각 따로 격벽 처리를 하고 한 개 고장 나면 산소 전기를 차단시켜갖고 발화를 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살리자 이 안이었는데 격벽 시스템을 사용하셨고요. 또는 배터리에다 추가적으로 케이스, 아주 얇은 케이스를 하나 더 주자. 그러면 외부 온도에 좀 더 취약한 것이 해결된다는 이 안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전파가 이렇게 전기가 열을 담고 있죠. 열을 뺏기면 그렇죠,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해질 구조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얼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배터리 케이스에다 하나 더 얇은 케이스를 주자라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동 배터리에게도 격벽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도 이제 만들어서 시동 배터리도 얼지 않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되게 사람이 하듯이 더우면 냉방, 그다음에 추우면 난방을 통해서 일정 격벽 시스템 그 안에서 외부 온도, 겨울이나 여름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배터리의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하셨는데 현대기아차는 이것도 하셨습니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찾아보면 또 다른데 자동차 회전축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배터리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만들어서 회전력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방식을 축적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반도체 구리 회선이다 그러면 거기도 약간 둥그런 부분이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도 전력이 축적되거나 이런 반도체 기술로도 응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회전축이다, 드론의 회전축이다, 배의 어떤 프로펠러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 기술이 들어가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약간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요. 도라이바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낚싯줄 같은 데도 줄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뭐 그 어떤 조선소의 그 쇠밧줄 있잖아요. 금속 밧줄 거기에도 두터운 부분을 이쪽으로 만들어주면 강하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모든 산업용 다리 그다음에 그 로봇의 다리 부분 이 부분에도 약간 대남 마디조 매듭고리 마디고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보다 강하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다리 밑에 관절 다리 밑에 다리 그 부분에 전기를 차등해서 주는 그런 제한도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정성 있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로봇의 다리 기술을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것이 자동차 회전축 이런데 또 커넥팅 노드 회전축 커넥팅 노드 같은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전거의 어떤 페달 돌리는 거기에도 역시 이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터운 볼을 만들어주면 거기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산업상의 모든 이렇게 회전축에 뭐 산업상의 모든 회전축이 다 모터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터 들어가는 회전축 돌리는데 뭐 이렇게 이런 데는 뭐 세탁기도 있을 수 있고 모터가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연기관 휘발유 산소 얘기를 했었죠. 휘발유 산소 또는 경유 산소, 그다음에 LPG 산소, 내연기관차다. 그러면 비행체는 항공유 플러스 산소가 되겠죠. 그렇죠? 비행체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발견해낸 것으로서 함부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폭발 행전 방식으로 이게 수소산소로 돌리든 석유와 싼 데는 석유로 돌리겠죠. 그 다음에 뭘로 돌리든 간에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수 있다. 자동차 이게 회전축을 휘발유로 하든 간에 전기로 하든 또 돌아가잖아요. 바퀴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m, 200m, 30m, 이렇게 몇십 미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에다가 또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이게 여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 놓습니다. 회전축에는. 그 다음에 그 원통형으로 해갖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쫙 깔아놔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회전을 하면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전기를 생산할 때 송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그러면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나오게 되죠. 이게 여기 지금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 또는 두께가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여러 겹 한 겹 큰 거 이렇게 연고자석 들어갈 바에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보다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민간 스피커스 기술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스피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이 방식대로 생산한다. YTN에서 어떤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거기는 이 기술을 얘기 안 했어요. 이 기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제 기술이에요. 이걸 사용하셨을까? 이게 반도체도 아주 나노 구조로도 이런 것이 들어가서 뭐 곤충 로봇이다 그러면 태양광으로부터 또는 그 기타의 뭐 다른 로봇이다 그러면 풍력으로부터 기초 전기를 얻고 그걸 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죠.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셨어요. 태양광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돌리는 장치.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술을 설명 안 하셨지만 저는 제 기술이니까 딱 알았어요. 이건 내 기술이다. 거기서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프라시드 창문, YTN의 프라시드 창문도 하죠. 그다음 비상벨 시스템, 그것도 제 기술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쓰셨어요. 비상벨 시스템.
유리창을 대신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창문도 제 기술이다. 공무원이 이게 그 지적재산권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는데 5천만 원 이상인가 벌금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따로죠. 이거는 그 어떤 공무원이 입장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페이에서 어떤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드론을 내가 아군에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써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호출번호, 뭐 스마트폰 뭐 100대 있다 그러면 100대 호출번호 틀리듯이 드론도 100대 있다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暗号를 이렇게 해서 해갖고 하는 방식. 삼성페이에서 이거를 전파했다 비밀번호 실어서 현관문 개폐하는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요. 전파를 갖다가 하나는 뭐 전파의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1번 전파, 2번 전파, 3번 전파 하면 하나는 자동차 문을 이렇게 열고 하나는 자동차의 에어컨이나 이런 장치를 갖다가 가동시키고 엔진도 시동시키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전파를 하나, 둘, 셋 여러 개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전파를 써도 되고요.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를 따라서 자동차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이게 현관 자동차 문을 닫는데 스마트폰 하나, 그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가동하는 스마트폰 둘, 시동하는데 스마트폰 셋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라도 여러 개의 호출번호를 따라서 이것을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주거나 안에 에어컨을 켜거나 난방을 켜거나 이런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TV 리모컨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데 TV 리모컨을 지금 현재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만 딱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무선 그 영상으로 표시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영상 표시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영상 표시 장치 나서 이렇게 TV 켜지는 모습이 자동 워키토키 방식으로 TV하고 리모컨하고 연결돼 가지고 TV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 화면을 무선으로 또는 유선으로도 괜찮지만 무선이 더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으로 전송 TV에서 나오는 것을 전송을 받아가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TV에 나오는 영상을 가벼운 영상가 이렇게 2층에 있더라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켜지고 TV 안에 세부 정보가 있잖아요. 몇 번 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난 방송 보기, 무료 다운로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이렇게 전파를 갖다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하나는 이제 큰 전파 쓰고 하나는 작은 세부 전파 쓰고 이런 식으로도 가도 되고요. 어쨌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현재 리모컨, TV 리모컨을 바꾸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기술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전기 생산 방식을 아까 치면 이런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디자인 뭐 여러 가지니까 원통형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전시켜갖고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 송전할 때는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잔뜩 들어갔을 때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이것을 갖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금속 이런 것이 사용됩니다. 이런 금속판에 구리라고 합시다. 구리나 알루미늄 금속판에 알갱이들을 대중서 이렇게 쭉 깔아놔요. 그래서 전기선 연결 구조로 하면 이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용량을 덮고요. 그래서 이런 판을 절용 구조를 각각 갖춘 채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겹쳐 놓으면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줄을 긋는 식으로 가도
서로 이렇게 줄이 대중소라고 합니다.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되죠. 이런 금속 배터리가 나옵니다. 금속 배터리 만드신 그 개념 자체가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가 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검은색 칠해놓으면 태양광을 흡수하는 그 장치로 전기를 딱 여기다가 전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서 전력을 딱 걸어주잖아요. 태양광을 이렇게 방송국 어떤 반사판처럼 수십 장으로 오목하게 홈을 파놓으면 오목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체가 됐든 뭐가 됐든 금속체에다 오목한 홈을 파놓으면 오목골이 돼서 빛이 더 집적이 된다고 수십 장을 겹쳐서 방송 태양광 발전하는데 그 패널 거기 패널에 비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를 서로 전선 안에 또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서 틀리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빛을 유도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충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리층 얘기를 하면서 전리층이 왜 그 우주에 보면은 그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여기 그 지구라든지 행성에만 빛이 비추는가? 온 우주가 밝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리층 때문이다. 빛을 우리가 전기로 변환시키거나 태양광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를 빛으로 변환시키고 우리가 조명 쓰잖아요. 빛을 전기로 조명 그렇게 해서 조명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의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형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면은 이것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태양광 발전 방식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금속 배터리, 그다음에 액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에 전기를 갖다가 감전사고 나는 거 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에도 전기가 흘러가지고 흐른지 모르고 있다 감전사고. 그래서 이렇게 금속에도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충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금속 배터리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 액체 배터리는 물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알갱이들, 뭐 그 동그란 알갱이들, 사각 알갱이들 상관없어요. 대중소 그 알루미늄이다 또는 구리다 그러면 알갱이를 잔뜩 넣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되는 액체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황화수소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이 물만 보충해 주면 된다. 이런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열이 발생을 하더라도 물로 인해서 냉각이 되니까요. 최적의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액체 배터리나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20m, 30m, 100m 돌려가지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또는 또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갖고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생산한다입니다. 이거를 풍력 발전에 이렇게 풍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물레방 아시죠? 물레방아식으로 여러 개를 올려가지고 이런 것을 수없이 만들면 되죠. 그러면 싸게 단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회전축을 동일하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감아놓으면 이것이 회전을 하면서 회전축을 움직였을 때 여러 대가 움직였을 때 그래서 전기가 자동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다는 이런 풍력 발전기 생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바닷물을 제가 끓여들여 가지고 100m나 200m 꼬불꼬불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발전하는 수력 발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폭은 뭐 2m에서 5m 다양한 사이즈를 할 수 있어요. 물이 풍성한 곳에는 강물도 되고요.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물레방아를 달고요. 네, 역시 회전축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연구자석들을 이렇게 서로 여러 개의 연구자석들을 이렇게 위에 원통형으로 배치하고 전기선은 서로 전기선 피복 안에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겹으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배치를 해야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기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전원 공급기나 한전 같은 전기 송전업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기술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제 기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